이제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을 배울 텐데 보세요.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이 뭐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요 첫 번째는 이제 개념이라고 하죠. 이 NHR, 정확히 말하면 N 하이퍼볼릭 R이라고 하는데 요 식이 나오면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R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달라 라고 식을 배워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붙는 게 왜 이게 붙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거는 원리를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공식을 외웠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내용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살짝 오른쪽에 와서 이 원리를 설명해 줄 텐데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NHR은 이제 우리는 쓰지 않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만약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사과하고 배가 있어. 그리고 선생님 오늘 집에 가는데 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따르릉 여보세요? 이렇게 하나 요즘엔? 여보세요? 그러면 아들 엄마인데 올 때 사과하고 배를 3개만 사와 이러신 거야. 몇 개? 3개. 그래서 물어봤어. 어머니 그러면 사과하고 배를 각각 몇 개씩 사와? 그랬더니만 알아서 사와 이런 거예요. 아니 알아서가 어딨어. 사과 2개 배 하나 아니면 사과 하나 배 2개. 아니 개수를 설명해 줘야 알지. 알아서 사와. 그러면 나 사과 3개 사갈 거야. 맘대로 해 이러신 거야. 그래요. 그러면 이 사과라는 것을 이 글씨를 편하게 우리가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한다면 과연 몇 종류의 가지수가 나올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는 구매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순서는 중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몇 개씩 사왔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어보면 사과만 3개 사올 수도 있어. 그리고 사과가 2개인데 배가 하나 나올 수도 있어. 사과 하나인데 배가 2개일 수도 있고 배만 3개일 수도 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 4가지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오리지널 개념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홈플러스나 이마트 또는 코스트코가 오시면 이게 대용량으로 물건을 많이 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캐리어에다가 물건을 수북히 갖고 오면 요게 카트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거기 위에다가 딱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물건하고 상대방 물건이 수북히 쌓이겠죠. 예. 그때 내 물건과 상대방 물건을 구분할 때 쓰는 게 바로 뭐예요? 바라는 막대기를 딱 올려놓죠. 그래서 요 경계선에서 이거는 내 거, 이거는 상대방 거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말한 걸 잘 들어야 됩니다. 요 사과하고 배가 있죠. 그러면 이걸 구분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바가 필요해요. 바가. 그러면 만약에 2종류를 구분하려면 바가 몇 개 필요할까? 하나. 3종류가 있다면 바가 2. 4종류면 바가 3. 이게 되는 거예요. 10종류면 바가 9개 필요하죠.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입 개수 몇 개야? 3개. 구입 개수가 몇 개? 3개. 그리고 바를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해서 총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전체 공간은 몇 개야? 구입 개수, 선택하는 구입 개수와 2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바까지 총 4개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4개의 공간을 확보했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야. 뭐만 하면 될까? 바로 여기다가 바를 올려놓기만 하면 돼.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4개의 공간 중 바가 몇 개니까? 하나니까 바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줘. 4 컨비네이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가 어디 있어?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막대기만 놓기만 하면 한쪽 영역으로 해서 왼쪽은 A를 놓자. 오른쪽 공간에는 B를 놓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공간이 없으면 못 놓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A가 2개. 여기는 B가 하나. 여기는 몇 개? A가 하나. B가 몇 개야? 그러면 2개. 여기는 B만 3개. 이렇게 놓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가지수가 몇 가지야? 4가지. 그래서 현재 이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EH3.
두 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몇 개? 세 개를 사와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정리해 보니까 이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r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뭐야? 바로 4 컨비네이션 3이고 4 컨비네이션 3이 바로 뭐다? 4 컨비네이션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앞으로 이 말들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빙글빙글 돌아서 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어라? 그냥 딱 이렇게만 문제 풀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의 의미가 뭐냐? 4라는 것은 구매 개수, 선택 개수라고 하자. 선택 개수인 몇 개에다가 3개에다가 바의 개수가 몇 개야? 바의 개수가 1개. 그것을 합쳐준 공간이 전체 공간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바의 개수를 선택할 수 있는 걸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개념이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사과하고 배하고 딸기하고 포도가 있는데 이걸 중복해서 5개 사와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요? 라고 질문하는 거야. 사과, 배, 딸기, 포도 합쳐서 5개. 맞아. 그렇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하지? 할 때는 저렇게 수용대로 풀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면 돼. 선택 개수 몇 개? 5개. 그리고 4종류면 바가 몇 개 필요할까? 하면 3개. 그러면 5개에다가 3개의 바를 합쳐서 8. 컨비네이션 얼마다? 바의 개수. 이렇게 풀면 이게 바로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주면 이 값이 뭐다? 8, 7, 6, 3, 2, 1. 전체가 해서 몇 가지? 56가지.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얘가 바로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의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공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상황 정리가 필요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왼쪽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현재 이 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건 이 NHR이 어쩌다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r 된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설명을 따라가 보면 사실은 선택을 당하는 것이 총 몇 종류가 있다? n 종류가 있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n 종류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r개를 구매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래서 원래 우리 지금 방금 공부했던 내용들 따라가 보면 구매 개수 몇 개? r개. 그리고 바가 현재 n 종류면 바가 몇 개야? 아까 했지만 5개면 4개의 바가 필요하다 했어. 10개면 9개의 바가 필요하다 했어. 그러니까 선택 개수보다 바가 개수는 하나가 적다는 얘기지. 그러면 n 종류면 n-1개의 바가 필요하네 이게 되겠죠. 그러면 컨비네이션 거기서 바의 개수. 그쵸?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문제 풀 때는 항상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글씨로 보면 되게 지저분하지만 방금 예제 봤던 것처럼 이해를 통해서 보면 어차피 숫자로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쉽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알겠는데 얘가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 과정을 살펴보니까 사실은 수학자들은 어떤 걸 발견하면 기쁘지. 근데 기쁜데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귀찮아.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외워라고 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글씨를 배려하는데 어차피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이 괄호는 큰 의미가 없다 해서 사실은 r 플러스 n-1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n-1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쵸? 근데 생각해보면 n 컨비네이션 r하고 n 컨비네이션 n-r하고 뭐가 더 보기 좋니? 하면 이게 더 보기 좋더라. 그러면 이것도 같은 말로 해보면 이거 쓰기 싫으면 차라리 앞에 있는 개수에서 앞에 있는 내용에서 뒤에 걸 빼버리면 r 플러스 n-1에서 n-1을 빼버린다면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그러면 글씨만 본다면 위보다 아래가 훨씬 더 이쁘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좋아.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쓰는 걸로 하자. 그리고 나서 어차피 쓸 건데 알파벳 순서대로 쓰면 어떨까? 그러면 LMN, OPQR 이렇게 되기 때문에 N이 R보다 앞에 놔주면 우리가 기억하기 더 쉽지 않을까?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의 공식이 탄생하는 내용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r. 그쵸? 요 식은 바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씨를 위해서 풀지 말고 이 원리대로 푸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리는 봤으니까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상황 정리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앞으로 보는 모든 문제는 상황 정리는 바로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요 값, 이 식을 꼭 만들어 주도록 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N 종류 이게 되는 거죠. N 종류.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연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가지고 만들어서 R개와 그 다음에 바의 개수 몇 개? n-1개. 이걸 합쳐서 전체 공간을 확보해주고 컨비네이션. 그 다음에 바의 개수인 r-1을 써보자. 이게 되는 거죠. 바의 개수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의 식이야.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선상황 정리, 연산은 후연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대방이 이 내용을 아는지 묻고 싶어. 그래서 보여준 게 뭐냐면 상황 정리에 대해서 제한 상황을 만들자. 이게 되는 거야. 자, 제한 상황이란 건 뭐지? 하면은 딱 세 종류가 만들어진다. 제한 상황은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얘네들을 갖고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는 의미가 뭐야? 그죠? 나 안 고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만 집중적으로 반복해 고를 수도 있지만 나 선택 안 할 수도 있어. 이런 뜻이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얘네들은 이 식을 쓰려면 무조건 각각의 경우의 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설정을 꼭 만족했을 때 이 식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동그라미들이 쭉 있을 때, 공간이 있었을 때 바를 맨 앞에서부터 맨 뒤까지 다 넣을 수 있어야 돼. 그럼 바가 맨 앞에 있다는 건 A를 안 고를 거야. 바가 맨 마지막에 있다는 건 마지막 종류는 고르지 않을 거야 라는 설정하에서만 이 식을 쓸 수 있어요 라고 보여준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각각의 문자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제한 상황을 만족해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들은 A, B, C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각각은 종류를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모든 문자는 차수가 1차가 돼야 되며 and 동시에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차수는 몇 차가 돼야 돼? 차수는 기본적으로 차수는 전부 다 1차가 돼야 되고 1치가 아니고 1차.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 있는 숫자들 개수는 무조건적으로 1이 돼야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A제곱 B3승 이런 뭐야? 사과의 제곱 B의 3승 루트 뭐 바나나 이런 개념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전부 다 차수는 1차씩이 나와야 돼. 그리고 앞에 있는 숫자도 전부 다 1이 나와야 돼. 2B, 3C 안 돼. 그럼 이런 것들은 먼저 숫자 1, 2, 3, 4를 넣어서 제거해줘. 그래서 각각의 차수는 1차이며 개수는 1이 나와야 한다. 또한 연산기호가 있으니 이 연산기호는 어떻게 돼야 돼? 각각의 합이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를 설정해 달라. 라는 이 제한사항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니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 라고 질문했더니 맨 마지막에 R이라는 값은 뭐다? 현재 개수를 상징해줘. 그러니까 R이라는 것은 절대로 뭐한다? 내용에 대한 확인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문제할 때는 바로 서로 다른 물건을 나누어 줄 때. 이때는 기본적으로 식을 각각 분리한다. 이게 설명하는 거야. 자,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 개수라는 말에 집중해 줘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이야? 라는 걸 한번 보여줄게. 자, 이렇게 매핑에다가 꼭 적어주세요. 그러면 이 의미를 설명해 볼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사람이 있어. 사람이 있는데 세 명의 아이에게 동일한 사탕, 같은 종류의 사탕을 10개를 나눠주기. 자, 이렇게 설명했어. 세 명의 아이에게 사탕 10개를 나눠줘, 인 거야. 근데 같은 종류야. 그러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은 나는 구분을 하지 않겠다. 즉, 여기는 개수가 중요하다. 이게 되는 거야. 야, 일로 와봐, 애기들. 내 삼촌 하고 왔단 말이야. 오케이. 자, 서봐. 내 사탕을 줄게. 우와! 가만 있어. 내가 고를 거야. 삼촌이 나눠준다고. 가만히 손 벌려. 그럼 삼촌이 이렇게 나눠주겠지. 그러면 사탕을 들고 있는 내가 아이를 고르겠지. 얘는 몇 개, 얘는 몇 개, 얘는 몇 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끝나고 났더니 세 명의 아이가 있어. 이 세 명의 아이가 A, B, C인데 다 나눠주면 다 줬다, 삼촌이. 자, 전체 몇 개지? 라고 했을 때 삼촌, 저는 3개요. 나는 5개. 나는 2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합쳐서 몇 개 나오면 돼? 10개이면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너는 3개, 너는 중간이니까 3개, 너는 큰아이니까 5개, 막내니까 2개만 먹자. 이렇게 차등해서 나눠준 거야. 이때는 중요한 게 어차피 같은 사탕이기 때문에 내용물은 중요치 않고 몇 개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3명의 아이에게 10개를 나눠주는 방법의 수. 나중에 심하면 에휴, 얘는 못됐으니까 뿡 안 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현재 이것은 10개와 2개의 바 12 컨비네이션. 바가 2개가 합쳐서 12 컨비네이션 바의 개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서로 다른 물건이라는 건 똑같은 문제를 3명의 아이에게 사탕 8개와 초콜릿 5개를 나눠주는 방법의 수.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하겠니?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전체 몇 개야? 13개를 나눠준다. 라고 식을 세운다면. 너 몇 개야? 저 7개, 나 5개, 나 3개.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도 이 7개가 어떤 7개냐? 중요해지죠. 사탕하고 초콜릿 합쳐서 13개이기 때문에 이때는 네 7개라는 게 사탕만 7개인 건지 사탕 5개, 초콜릿 2개인 건지 이런 것까지 다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식은 옳지 않아.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탕과 초콜릿이 서로 다른 종류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이때는 반드시 식을 각각 분리해서 첫 번째는 사탕, 두 번째는 초콜릿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3명의 아이가 갖고 있는 사탕을 다 합쳤더니 8개. 3명이 갖고 있는 초콜릿을 합쳤더니 몇 개? 5개. 그래서 각각의 식을 정리한 후, 그 다음에 이 식들 2개를 곱사건으로 이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정리했을 때 값은 뭐다? 여기 같은 경우는 10 컨비네이션 2. 8개와 2개의 바 10 컨비네이션이고, 이거는 7 컨비네이션 2다. 그리고 이 식을 곱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 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야. 그 선생님이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중복을 확한 조합에서는 내용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수. 그래서 동일 종류를 나눠줄 때만 쓸 수 있다. 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중복을 확한 조합에 대한 설명을 마쳤으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하나하나 섬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